이제야 벌써 이제 본격적인 회차로 따지면 2주차에 접어들게 돼요. 자, 이분 아시나요? 제가 12세 크레파스로 그려본 다자이 오사무씨예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뭘까요? 부끄럼 많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주인공이 말하는 이 대사인데요. 우리 대학생들은 어떤 부끄러움을 스스로 지니고 살까요? 사실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엄마 아빠에게 미안한 일들이 있죠. 바로 생활비 부분이에요. 오늘 알아볼 것은 한국장학재단과 뇌식기 사랑의재단의 실질적인 애정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이번 주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기 이렇게 대본을 써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 자막으로 많이 표시가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테이프에서 하는 것들 잘 따라오시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잘 외우시면 될 거예요. 이거 시험에 다 기출되는 거니까 다들 집중해서 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술대학의 반년 등록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술대학 반년 등록금은 평균적으로 417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술대학 반년 등록금 말고도 이제 얘가 A라 치면 여기서 빠지는 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평균적으로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원 구간별 차이가 있으나 이제 210만 원 정도라고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A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주는 돈 B를 빼면 이제 207만 원 정도가 돼요. 207만 원은 우리 뇌식기 사랑의재단, 우리 엄마 아빠가 바로 지원해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한 학기 부모 부담금이 A에서 B, 예술대학 등록금에서 장학재단을 뺀 돈이 207만 원이라 쳤을 때 207만 원 곱하기 8학기니까 1656만 원이 부모 부담에 대한 등록금이겠어요. 그러면 졸업까지 이제 한국장학재단이 주는 돈은 210만 원에서 곱하기 8이니까 1680만 원이에요. 부모가 4년 동안 지원하는 돈은 1656만 원인데 장학재단이 주는 돈은 1680만 원이니까 장학재단이 약간 근소하게도 이제 24만 원이라는 간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주긴 해요. 하지만 이건 등록금 부분이죠. 그렇다면 등록금을 제외한 29초반들의 생활비 부분은 어떨까요? 대학생 평균 용돈은 50만 8,074원이에요. 평균 용돈이요. 여기 이 용돈이 뭐 알바비로 충당이 되거나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매달 50만 8,074원을 지원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로부터 3학기 반년 정도라 치면 152만 5,222원이에요. 152만 5,222원을 우리는 어디다가 대체 써먹고 있는 걸까요? 바로 부끄러운 많은 생애를 살았습니다의 주된 이 파트를 차지하는 게 이 용돈 부분이에요. 해당 금액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개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쓰여서 월세나 관리비는 제외된 거예요. 오직 휴대폰비도 제외. 그러면 이제 대학생 자취방 평균 지출 비용이 보증금 500에 월세 30에서 40, 관리비 5만 원이기 때문에 휴대폰 비용은 쓰시는 휴대폰을 위하여 5만 원에서 8만 원의 약정 비용이 나가니까 이것도 다 합치면 용돈 플러스 관리비와 월세 합 관리비, 월세, 휴대폰비 다 해서 이 세 개를 합친 거, 뭐 집세 이렇게 하고 폰비, 경조사 해서 153만 원이에요. 고정 지출이요. 그리하여 부모로부터 한 학기에 받는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경조사비까지 30만 원 플러스니까 총 용돈까지 합해서 아까 알아본 용돈이 152만 5,522원이니까 부모한테 총 한 학기, 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449만 원을 우리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술대학의 순수 미술과를 예를 들었을 때 대학생활 중 재료비 부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1학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년은 캠퍼스를 최소 50%가 딱 이만해요. 캠퍼스는 캠퍼스에 7판만 해요. 최소 50%, 학기당 100%를 한두 개 정도 그린다 치면 이제 재료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100호 기준 가옥구를 사용한다 해도 10만 원은 못 들거든요. 배송비까지 하면 한 12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개당 10만 원이나 되는 100호를 한두 개씩 하고 그럼 이 또한 예치는 계라면 미리미리 고려를 해야 되는 게 449만 원에서 플러스 재료비가 한 호씩까지 다 하나 치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아까 먼저 알아본 뇌식기 사랑의재단이랑 한국장학재단의 비교가 24만 원 정도, 28만 원 정도 나온다 했을 때 이렇게 더 많은 비용을 따로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돈이 이제 한 학기에
한 600 정도 된다 치면 아니지 한 학기에 한 200 정도 된다 치면 200만 원의 등록금 플러스 200만 원 플러스 따로 되는 돈이 집배권비 뭐 용돈 다 합쳐가지고 재료비랑 200 해가지고 700 정도 됐네요. 말이 되지 않는 숫자예요. 이제 음악과 체육부는 또한 계속되는 소모품들과 반주비, 레슨비, 이제 훈련비가 계속해서 첨가되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 또한 계층 노чин 계층인 부분이겠어요. 그리하여 부모가 지불하는 돈은 대강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합쳐 한 학기에 등록금 207만 원과 생활비 449만 원, 경조사비와 재료비를 대충 계산해서 50만 원까지 하면 706만 원, 아까 말했던 706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제외하면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서 이제 대출의 개념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취업 후에요. 이제 졸업 후에 안정적인 고정 직장을 갖게 됐을 때 이제 근속이 인정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의 부담을 확 줄인 대출 상품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푸른 종대 장학금과 같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받는 교내외 장학금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연히 대출의 개념임을 지울 수 없고 무리한 대출은 분명히 학생 개인의 신용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제 엄연히 계산에 포함하지는 않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받는 돈만 한 학기에 706만 원이에요. 706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706만 원 곱하기 8학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706만 원. 이게 돈 땅값에 나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로 장학금이에요. 물론 장학금으로 하여금 706만 원을 다 회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후보 장학금보다는 선보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내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장학금이라도 받아야지 부끄러움 나는 생애를 보냈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제 장학금은 이미 한국장학재단에서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교내 장학금은 달라요.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교내 장학금이 상당히 많은 조건 충족 시에 내부적인 평가에 따라 등록금 성감면 형식을 띠면서 지급 중이고요. 이제 대학 내에서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뭐 대학의 위상을 높일 시에 주는 후배 장학금 또한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술계의 경우 체육부 국가대표가 되어서 전 세계 1등이 된다면 그런 명예로운 위상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 대학급쯤이야 결석을 5번 이상 하여도 상관이 없겠고 나라에서 장학금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로 음악인으로서의 긍지를 잊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여 오페라 가수 조수미의 팀이 된다면 이제 오페라 가수 조수미의 어떤 견습생이 된다면 이제 우수한 인재로서 이름을 알리게 될 거고요. 뭐 아프리카 BJ가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 또한 대학교 3학년 당시에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와 여기 뜻이죠? 네, 무라카미 다카시와 같이 이제 협연을 했었어요.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굿즈 상품을 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교수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대학교를 무려 반년이나 공짜로 다닐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네. 돼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학교 밖에서 따올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교내에서 성적만 잘 봤거든. 이제 성적만 잘 봤거든. 실기성적 우수 장학금, 교수님 눈에 잘 들어가지고 대충 받는 장학금. 이제 알고 보니 내가 목사 추천 집안이었던 경우라던가 그런 장학금까지 정말 다양하게 부모님한테 보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은 싸면 쌀수록 제맛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약간의 머리 아픈 개선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장학금 기능도 알아보았으니까 따로 또 압도적인 금액을 우리에게 지불하고 계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더 해드릴 것은 없을까 하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조금 있어요. 바로 사랑의 문자 보내기입니다. 이번 주 과제기도 해요.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본가와 같은 지역의 대학을 다니기도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본가와 멀리 떨어진 기숙사 자취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다 쳤을 때 엄마 아빠 보고 싶지만 우리 집 뽀삐 보고 싶지만 옆집 아줌마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얘네처럼 뭐 편지를 쓸 수도 없고 그저 카톡 보내기가 다행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가족화를 넘어선 이제 분자 같은 대학생 한 마디 정도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삶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지불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지점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든 천국이든 간에 이제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꼭 부단히 노력하여 스스로에게 증명해내고픈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동생들에게,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한번 사랑한다, 나 잘 지내고 있다, 나 사실 알고 보니까 706만 원이나 엄마 아빠한테 뜯고 있었더라, 정말 미안하다 라는 문자 한 통씩은 보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학재단 상담원과 교수님에게는 굳이 그런 문자 드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문자 보내기, 다자이 오사무처럼 한 번쯤 나만의 편지 쓰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런 거 잘 모아서 이제 뭉크나 고흐에 이제 동생 태호와의 어떤 편지 모음지 약간 이런 걸로 또 해도 예술가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건 물론 죽고 나서의 일이긴 하지만요. 우리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돈보다 사랑이 더욱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우리의 대학살이겠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은 조금 짧아요. 하지만 핵심이 여기 곳곳에 남겨져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문자 보내기 하시고 PDF 파일로 소감문 34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